네, 오늘은 50만원으로 시작해서 무려 100억 이상을 만든 플라이트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DC 인사이드 차트 갤러리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원열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꽤 유명한 네임드였습니다. 수익 인증 같은 경우도 그냥 바이낸스 리더보드에다가 플라이트 챌린지라고 검색을 하면 총 수익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따로 더 의심은 안 하고 이 사람은 진짜 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처음에 매매를 시작했던 건 2018년에 2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의 초심자들이 그렇듯이 이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청산을 당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차트랑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고 절치부심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빌렸던 50만원으로 다음 달에 바로 2,500만원 그리고 4달 뒤에는 총 2억까지 시드를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치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2억을 만들 때까지는 모든 게 잘 순탄하게 흘러갔지만 중간에 현금화를 안 해주고 계속 풀시드로만 매매를 하다가 한 달 만에 시드를 다시 1억이나 잃게 되고 거기에 집안 사정으로 8천만원까지 더 지출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총 시드가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매매 방식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게 되는데 예전에는 계속 풀시드로만 몰빵 매매를 했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전체 시드 대비 일부의 시드만 사용하면서 대신 고배율로 매매를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매매 방식이 바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플라이트 매매법이라는 건데 시드를 분산시킨 다음에 고배율을 치니까 청산을 당해도 타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대신에 한번 추세를 타면 먹을 때 진짜 크게 먹기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하는 성격인 분들한테는 딱 맞는 매매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까지도 플라이트 챌린지라고 해서 시드를 작게 쪼갠 다음에 대신 고배율로 매매를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도 이런 방식으로 시드를 운용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100억까지 시드를 달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익 인증이나 이분의 스토리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었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셨는지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타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거래량 차트도 함께 봐주면 지금 추세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플라이트님은 차트가 상승을 할 때 제대로 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캔들이 추세선에 부딪혔을 때 곧바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만 그걸 건전한 상승으로 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차트처럼 추세선에서 바로 반등을 안 주고 캔들이 아랫꼬리 없이 추세선과 비비고 있으면 결국에는 추세선이 뚫리면서 하락을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예시인데 지금 차트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되려 점점 빠지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RSI도 점점 낮아지면서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그림이 보이면 상승 추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조만간에 빅쇼트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쵸? 결국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져도 반등을 못하니까 이 지점에서 추세 전환이 발생하면서 빅쇼트가 오게 된다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차트가 상승 추세를 그릴 때 찐 상승이 오려면 캔들이 추세선에 닿았을 때 반드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줘야만 되고 만약에 차트는 상승을 하는데 점점 거래량이 빠지면서 반등도 약하고 거기에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뜨기 시작하면 높은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포지션을 종료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숏을 치던가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프랙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프랙탈이라는 건 과거의 차트랑 현재의 차트가 비슷한 모습을 그리면서 흘러간다는 뜻이거든요. 플라이트님은 이 프랙탈도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중점적으로 본다고 해요. 지금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펌핑을 주고 매물대 만들어주고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세력들이 펌핑을 할 때의 차트 그림인데 이런 프랙탈 관점은 원웨이로 쭉 상승하는 시기에 차트에서 자주 확인할 수가 있고 계속 상승을 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점점 조정을 주는 시간도 같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막 확실하게 프랙탈이 보이지가 않으면 좀 위험한 매매법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단타 스캘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시드를 운용했는지가 나와 있네요. 풀시드로 절대 안 들어감, 챌린지 시드에 30%씩만 들어가도 배율이 높으니까 큰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플라이트가 100억을 만들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시드 운용에 있습니다. 이분이 손절을 잘 못하는 성격 때문에 여러 번 자빠져본 경험이 있으니까 차라리 풀시드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드를 분할해서 대신 고배율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방향을 못 맞추더라도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청산이 될 때까지 그냥 포지션 유지를 하는 거고 대신에 또 방향을 맞게 예측을 했으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손익비를 좋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작은 시드를 넣었더라도 방향성을 한번 맞추게 되면 고배율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매매 스타일에 대한 얘기인데
플라이트님의 매매 스타일 자체는 역추세 매매를 즐겨 했고, 이런 식으로 하락이 왔을 때 장대 음봉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팍 터져주면 거기를 이제 단기적인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줬으니까 바로 롱 포지션에 진입해서 반등만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롱 포지션을 막 길게 가져가지는 않고 그냥 아주 짧게 조정 반등만 먹고 빠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차트가 쌍바닥을 그리는 경우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의 쌍바닥 패턴은 전저점보다는 조금 높게 올라와주면서 쌍봉 이후 상승 전환을 하는데, 반대로 코인에서는 전저점보다 다음 저점이 더 낮아지면서 그 이후에 상승 전환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전저점보다는 살짝 밑으로, 그러니까 이쯤에다가 스탑 로스를 걸어두는데, 이게 세력들 입장에서는 손절 라인을 한번 터트리고 가야만 개미들이 이제 못하게 되니까 다음 저점에서는 전저점을 반드시 깨주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RSI랑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쌍봉 차트 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차트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의 저점은 높아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딱 이것만 봐서는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고, 동시에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도 나와줘야만 신뢰할 수 있는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해주고 있는 걸 보면 이분은 쌍바닥, 다이버전스, 거래량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평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봐보면 어두워서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동평균선이 총 10개 정도 세팅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어떤 특정 이평선에 부딪히면 반등이 온다고 표시를 해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평선 중에서도 유독 차트랑 똑같이 움직이는 이평선이 있으면 그 이평선을 이제 표시를 해둔 다음에 거기에 캔들이 닿았을 때 역추세 매매를 해준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차트가 원웨이로 강력한 상방을 그리면서 이평선도 가지런하게 정배열이 돼 있으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차트가 확실한 상승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자세히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독 초록색 이평선만 닿으면 반등이 와주고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 초록색 이평에 캔들이 닿았을 때 본인도 롱을 쳐준다는 것 같아요. 뭐 자주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손절 기준도 명확하고 타점 잡기도 쉬워서 실제 매매할 때도 충분히 활용을 해볼 만한 매매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매물대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데, 매물대를 확인할 때는 트레이딩뷰에서 VP/VR이라는 지표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VP/VR 지표를 보면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구역에서 상승 추세가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물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한 번에 뚫기는 어렵고, 만약에 매물대가 얇다면 거기는 그냥 하이패스로 뚫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VP/VR 지표는 초보자들도 쉽게 매물대 파악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글을 읽어보면서 현재까지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최대한 추려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 원문을 읽어보면 이거 말고도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2탄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블로그 원문 글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